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은 며느리. 이 집 며느리는 평생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서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질까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죽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하지 않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저 집 며느리 벙어리라던데? 아니래. 말은 할 수 있다던데. 그럼 왜 안 하는 거야? 글쎄 성품이 그런가 보지.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고개만 숙였고 장에서 마주쳐도 미소 한 번 없이 그저 눈만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 때에도 그 며느리만은 물동이를 이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빨래터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는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그 며느리만은 입을 다물고 빨래만 두드렸습니다. 야, 너네 시어머니는 어때? 말도 마. 하루 종일 잔소리야. 우리 시어머니는 음식 투정이 장난 아니야. 며느리들이 하나둘 말을 쏟아낼 때 그 며느리는 그저 빨래만 헹궜습니다. 물소리만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는 불만이 없나 봐. 아니면 정말 말을 못하는 거 아냐? 시집살이가 편한가 보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는지.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낙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무 한 단에 얼마예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어머, 말은 안 하시네. 목이 아프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하세요? 며느리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에 대해 여러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며느리 친정이 천하다던데. 그래서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한대. 아니야, 원래 과묵한 성품이래. 내가 듣기론 시집 첫날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그 뒤로 입을 다물었대.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냥 착해서 그런 거지. 소문은 소문을 낳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참 기특한 며느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순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맞아. 말대꾸 한 번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저 집은 복 받았어. 하지만 정작 그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해서 편하긴 한데 가끔은 무섭기도 하구나. 뭘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저렇게 조용한 게 더 불안해. 며느리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 없는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미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며느리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말없이, 그림자처럼. 며느리의 하루는 새벽 첫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별이 하늘에 떠 있을 때 며느리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사각, 사각. 옷을 여미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남겨둔 재를 털어내고 새 장작을 넣었습니다. 부싯돌을 쳤습니다. 딱, 딱, 딱. 불씨가 일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으로 살짝 불어 불씨를 키웠습니다. 장작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타다. 불이 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물을 썰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톡, 톡, 톡. 며느리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일손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 반찬 만드는 소리. 그것이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젓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밥 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이 짜네.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제도 짰는데 오늘도 짜. 된장을 얼마나 넣는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좀 해봐. 대답을 해야 알지. 침묵. 참.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도 없이 그저 부뚜막에 앉아 찬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밥을 삼키는 것도 조용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용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 밥상을 물렸습니다. 반찬이 모자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더 담아왔습니다. 이건 어제 먹던 건데 왜 또 내놔? 새 반찬 없어.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 반찬을 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낫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땅을 쓸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나가 쓸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 벌써 일어났네. 지나가던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참 부지런하네. 며느리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빨랫감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다른 며느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어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뭐래, 뭐래. 또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지어오래. 에이, 맨날 아프시네. 그러니까. 나보고 효부가 되라는데 효부는 무슨. 며느리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조용히 빨래만 두드렸습니다. 야,
너는 시어머니 안 힘들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랑 바꿀래? 며느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불평이 하나도 없네. 말도 안 하고 답답하지 않을까? 며느리는 듣지 못한 척 빨래를 헹궜습니다. 물소리만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빨래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랫줄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밥 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쪼갰습니다. 쩍.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쩍, 쩍, 쩍. 며느리는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밥 들어요. 며느리는 저녁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궁이 불을 확인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한마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말없이 시집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도 짜고 도대체 뭘 한 거야? 며느리는 말없이 밥상을 물리려 했습니다. 지금 물리면 뭐해? 이미 다 망쳤는데.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밥상을 밀었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지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치워. 며느리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말을 해.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며느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말 좀 해봐. 침묵. 이것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며느리는 비틀거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안 해. 정말 이상한 것.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하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슬픔이. 그래서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편지 왔다.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단다.
며느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얘야, 어미가 많이 아프구나. 한 번 보고 싶은데 올 수 있겠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야. 일손이 바쁜데 어딜 가? 다음에 가거라. 며느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가고 싶어.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며느리가 함부로 친정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버릇없이 제 멋대로 이래서 며느리가 문제야. 그래서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해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아직도 아이가 없대. 벌써 몇 년째야? 5해는 넘었지. 그것 봐. 말도 없는 게 자식도 없네. 저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도 점점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손주 얼굴 보고 죽어야지.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 좀 해봐. 계획이라도 있어. 침묵. 답답해.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 며느리 굿 좀 해주시오. 자식이 없어요. 무당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 말이 없구려. 그렇소. 시집 온 지 몇 해가 됐는데 한마디도 안 했소. 말을 안 하니 기가 막혔구려. 기가 막혔으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말을 해야지요. 말을 풀어야 기가 풀리고 기가 풀려야 아이가 생기는 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말을 해야 아이가 생긴대. 말 좀 해봐.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집불통이구나. 무당은 굿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해 제사날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왔고 시동생들도 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저 올케 좀 봐. 말도 없고 시누이가 수근거렸습니다. 그러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아이도 없잖아. 뭐 하러 시집 왔대. 쉿, 들려. 들으면 어때? 어차피 말 안 하는데. 며느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상을 차리고 물을 떠오고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올케, 이거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옳게가 만들었지. 근데 대답을 안 하네? 원래 저래. 말을 안 해. 신기하다. 정말 한마디도 안 해? 응. 시집 온 지 몇 해째인데 한 번도 못 들었어. 와, 진짜 신기하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누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던 날이었습니다. 장돌뱅이가 며느리를 속이려 했습니다. 이 무명 한 필의 단양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비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얼마 줄 건데?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뭐, 성냥. 안 돼. 원가도 안 나와. 며느리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 잠깐. 그럼 사냥.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손님. 왜 말을 안 해? 옆에서 다른 아낙네가 거들었습니다. 아니, 장사꾼 양반. 손님이 말 못하는 거 모르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아, 말 못하는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아낙네가 뒤따라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세상이 참. 아낙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며느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 못하는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말 안 하는 이였는데 어느새 말 못하는 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편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못하는 것이 덜 이상해 보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며느리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40을 넘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몸이 무거웠습니다. 콜록 기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기침했습니다. 불을 지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딸그락. 부싯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싯돌을 집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안색이 안 좋다.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어디 아파?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는 그날도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콜록.
이제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기침을 하면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괜찮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이 새긴 남편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앉아 기침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콜록, 콜록. 손수건을 내려다보니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라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며느리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밥을 짓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신데 집에 가서 쉬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며느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낙네가 며느리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며느님이 우물가에서 쓰러지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여우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어. 의원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굴을 살폈습니다. 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폐병입니다. 폐병. 네, 이미 깊이 들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소.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왜 말을 안 했어?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좀 해봐. 한마디만이라도. 침묵.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약을 처방하고 돌아갔습니다. 약을 써도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저 고통을 줄여줄 뿐입니다. 며느리는 방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돌보았습니다.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해다오. 내 마음이 어땠는지, 왜 말을 안 했는지.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더 이상 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도 삼키기 힘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숨이 끊어질 듯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말 좀 해다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평생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한 건요. 며느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질까 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며느리는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이 많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하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입을 열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억울한 것도, 화난 것도, 슬픈 것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제사 때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못 준비했다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지요. 그때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핑계 같고 말대꾸 같았으니까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해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효도 없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땅을 치며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을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듭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변명 같았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길 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한 건 참아서가 아니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 번 말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쌓인 게 너무 많았어. 한 번 터지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참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견딘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없이 견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침묵하다가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이 집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 돌아가셨대. 그래, 말 못하던 그 며느리? 응, 폐병이었대. 안 됐네. 평생 말도 못하고 병들어 죽다니.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것을. 그리고 왜 말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한 번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질까봐. 그 말이 시어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관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어준 밥이 아니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국이 아니라는 게 쓸쓸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한 술을 떴습니다. 하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도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요즘 왜 그러세요? 며느리 잃고 충격이 크신가 봐. 그래도 말은 하셔야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처럼, 며느리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도 이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말이 없어서 편하다고만 생각했어. 말대꾸 안 하니까 좋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너는 참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말을 안 하는 며느리가 있었대. 평생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런데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말을 했대. 뭐라고 했는데?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른대. 시어머니만 알고 계셨는데 끝내 말씀 안 하셨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참았던 말, 누군가의 삼켰던 눈물, 누군가의 견뎌야 했던 하루.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도 말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말하지 않은 며느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